도시숲을 조성하면 숲을 조성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3에서 7도까지 낮추고 습도는 9에서 23% 정도 높여서 그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대야일 때 그러면 얼마나 또 숲은 기온을 낮추는가. 최대 30%가량 폭염 일수도 낮아지고 열대야도 보면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방송을 해주셨는데 이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조금은 이제 명칭이 생소합니다. 이 생활권 도시숲 어떤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오늘 일상에서도 출퇴근길에 우리가 보이는 멀리 보이는 숲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머리 위에 어느 정도 숲 그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폭염이 있거나 미세먼지 있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국민과 시민에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는 전국 도시숲 현황 통계라는 것을 내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 대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보면 생활권 도시숲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도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시간 및 그다음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숲을 생활권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숲, 예. 나무, 예. 그런 자연 예.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나무와 숲, 이 부분을 생활권 도시숲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있는 이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스튜디오 근처에 뭐 하늘공원도 있고 이제 난지천 예. 공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한 뭐 10분 정도 이제 그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예. 또 자주 이용하기에는 또 날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한데 예. 생활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로 인근 지역, 예. 뭐 아파트 화단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말하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 일상 일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그럴 때 네네. 조금만 앉아서 자기 혼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한 그루 나무일지라도 예.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 도시숲.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명칭으로 우리가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를 하고 예. 계시나요? 예, 실제로 지금 오늘 여기 재난과 관련돼 있는데요. 재난방지법에서는 보면 폭염을 이제 자연재난이라고 분류하고 네. 있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 아니군요. 예,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도시숲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림과학원에서는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에서는 이 생활권 도시숲의 가치, 이를테면 폭염과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이고 또 다른 기능,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기능, 또 다른 문화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예. 가면 정서적으로 좀 순화되는 기능,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연구해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감하는 지표로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개발 및 연구를 합니다. 예.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 연구 정책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겨울철과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숲.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약 70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숲. 하늘에서 보면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시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조성한 이른바 차단숲입니다. 실제 효과는 어떤지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했습니다. 산업단지의 한 지점, 차단숲의 한 지점, 그리고 주거단지의 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농도랑 기상자료를 같이 측정을 해요. 숲이 어느 정도 저감하는지를 알아내고 10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절반가량, 산업단지에서는 약 30%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쪽의 미세먼지 농도는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차단숲도 마찬가지. 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40%가량 낮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산업단지보다 약 42%가량 낮았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5년간 조성한 차단숲은 전국에 모두 470여 곳입니다. 산림청은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며 올해도 870억 원을 들여 100여 곳의 차단숲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저희 네. 뉴스의 센터장님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제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사이에 차단숲을 설치한 거를 저희가 지금 뉴스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 숲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그러면 주는 건가요? 이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보면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숲에서 보면은 이제 차단되고 또 흡착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일부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거단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주거단지에서는 좀 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주거단지 뒤에 있는 뒷산에서는 찬바람이 내려와서 찬바람으로 밖으로 또 끌어내는 그러한 작업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차단숲의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입니다. 실제로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오랫동안 조성을 한 이후에 또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많은 관리,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미세먼지 같은 거를 이제 숲이 차단해주는 효과가 확실히 이제 있다는 거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요즘은 알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좀 숫자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석연료나 매연 등에서 이제 배출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경으로 봐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을 모두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군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그리고 PM 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이하의 크기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더 작은 알갱이들 초미세먼지 또 PM 1.0은 극초미세먼지라고 해서 더 작습니다. 이런 작은 알갱이는 폐에 흡착될 시 호흡기 등 질환에 유발이 되고 특히 천식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있고 특히 12월에서 3월 정도 되면 고농도가 나타났을 때는 미세먼지 계절제를 정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절별로 사실 미세먼지 농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를 좀 하는 건가요? 이제 계절별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 제한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겨울철에도 분명히 나뭇잎이 떨어져 있어도 줄기하고 가지가 있어도 흡착하는 부분과 침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미세먼지 측정 넷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측정된 132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고농도일 때 그럼 숲에서 정말 어느 정도 낮은지 그러한 정보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생활권 도시 숲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이 숲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 어떻게 좀 줄이는지 센터장님께서 좀 가장 잘 아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숲에서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낮냐라는 게 사람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도시에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온다라면 숲에 오면은 숲은 큰 양산처럼 우산처럼 그늘이 있는데요.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커튼처럼.
그래서 이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 차단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일부 들어간 이제 미세먼지는 흡착을 하게 됩니다. 예. 에어로졸이고 이 입자성이고 고체이기에 이렇게 달라붙는 흡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야간이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이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네. 부분이 침강이라고 하고 있고요. 침강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무가 강합성을 하는데 기공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흡수되는 부분은 0.2%로서 아주 작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숲에서는 미세먼지를 다가오면 차단하는 부분, 그리고 달라붙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땅에 내려앉아서 토양에 가라앉히는 부분, 네. 이 세 가지 침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니 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흡수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차단하고 흡착을 시키고 좀 이 무게를 증가시켜서 가라앉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나무마다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 능력치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예. 나무가 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봤을 때 잎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나무, 그리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은 나무들, 예, 그리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잎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러한 나무들이 상당히 미세먼지 저감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8년부터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24종을 대상으로 예. 실험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은 문헌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식물 환경 조절 실험동을 만들어서 한 수종별로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실험을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어느 정도 달라붙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총 156종의 나무를 대상으로 능력을 우수한지 양호한지 권장 이 세 가지 단계로 재평가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우수한 나무, 양호한 것보다 우수한 게 더 지금 네. 좋은 거죠? 예. 우수한 나무에 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주로 이제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네. 곰솔, 주목, 느티나무, 밤나무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잎이 1년 동안 내내 매달려 있는 나무들이 많고요. 또 단위 면적당 잎이 많고 털이 많거나 네. 왁스층이 많거나 이러한 나무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리고 이제 잎이 이제 크고 넓은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뻗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 외에 도시 숲의 어떤 역할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실제로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숲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숲이 주는 그런 서비스 혜택을 예. 생태계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공급 기능, 뭐 조절, 문화, 이렇게 지지 기능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폭염을 줄이는 기능은 네. 어떤 조절을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홍수 조절하는 기능, 또 기온 저감 기능 이런 모든 기능을 조절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숲 내에서도 버섯이 나온다랄지 그래서 공급, 조그만한 소목재가 나온다랄지 해서 공급을 주는 기능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지지 기능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 힘들 때 가서 좀 쉴 수 있는 자기 정서적 안정을 찾는 문화적인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서는 도시숲이 사회, 경제, 지금 기후 위기 이런 재해 리스크 감소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도시숲에 이제 다양한 역할과 이제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그 서울로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이 대도시잖아요. 예,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탄인데 어떻습니까? 이 생활형 도시숲이 많은 도시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예, 실제로 이제 생활권 도시 숲 면적에 있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죠. 예. 1,000만 곧 아시아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도시라서 어떤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2023년에 좀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서 자연공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산, 네네. 또 아시는 아차산이랄지 관악산 예. 이런 부분이
한 22년, 23년에는 생활권 도입수 면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생활권 도입수 면적에 넣어서 약 한 20%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군요. 예. 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권 도입수비라는 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다 보면은 상당히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뭐 광진구 쪽에 있는 아차산, 차산. 그리고 뭐 서대문구에 예를 들면 뭐 안산, 안산, 이런 네. 쪽이 이제 다 생활권 생활권 도시숲에 도시숲으로. 면적이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은 행정 체계상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았을 때 이 메가시티라는 데서는 사람이 많기에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 정도가 높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공원 근처에 예.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이 성동구 서울숲, 예, 또 맞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살기 좋다, 쾌적하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좀 공간이 도심에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보면 도심 내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경제적 영향도 있습니다. 다른 상권들도 높아지고 또 숲세권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곳에 좀 상권이 활발하게 예. 사람이 모이니까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오늘 그 생활권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뉴스 보도를 이제 날마다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올해는 뭐 4월부터 좀 무더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이럴 때 이제 숲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폭염에 좀 기온을 저감시키는 이 도시숲의 어떤 역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폭염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기온이 어느 일정 정도 넘어가는 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일수가 있고 예. 열대야 일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도에 지금 폭염 일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여름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이 네. 있을 정도로 높았고 또 열대야 일수 같은 경우도 20.1로 높았습니다. 이때 도의숲은 이제 그런 폭염을 기온을 저감하는데요. 세 가지 기작에 의해서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그늘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강한 햇빛을 일부는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를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증산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산이라는 부분은 나무 물을 뿌리에서 올려서 잎 위로 조금씩 내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네. 아마 아나운서님 보면 더웠을 때 한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확 뿌렸을 때 보면은 기체로 나가면서 그렇죠.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나무들은 뿌리에서 잎으로 되는 그런 증산 작용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 있을 때는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증산 효과는 나무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호등 아래서 횡단보도 아래에 보면은 그늘 우산이 있습니다. 예. 그늘막이 있습니다. 이 그늘막은 그늘 효과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도시숲이 이 지표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이제 위성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확실히 이제 저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의도 숲이 조성 전에는 29.2도였는데 26.7도였죠. 그런 96년 7월에. 네, 그러고 나서는 조성 후에는 보면은 이제 상당히 더 낮아지는 네.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여의도 공원이라고 박스가 돼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색강 그리고 그 예.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색깔이 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숲을 조성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숲을 조성하면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기온 3에서 7도까지 낮추고 습도는 9에서 23% 정도 높여서 그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평균 2도씨 정도 낮추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여의도 공원이 이제 조성 전과 후의 그런 기온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뭐 가끔 이제 회사 인근에서 뭐 이제 모임을 갖거나 할 때 그 연남동 예. 숲길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걸어가면은 경의선 숲길
많이 이제 찾고 산책하고 싶고 이제 그런 길입니다. 도심에 이런 숲길이 정말 좀 필요한데 좀 다양하게 어떻게 좀 숲길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정도 또 한계는 있을 거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아마 지금 이제 도입숲이 이렇게 기온 저감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연구했던 결과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경의선 숲길이랄지 이런 데 보면 야간에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대야 일대 그러면 얼마나 또 숲은 기온을 낮추는가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국제 전례를 발표해서 네. 작년에 홍보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열대야 일대요. 열대야. 네. 예. 그 열대야 일대에 실제로 보면 어르신하고 어린이들 취약계층은 아주 취약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숲에 가서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약 이제 상당히 최대 30%가량 폭염 일수도 낮아지고 열대야도 보면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를 어떻게 해서 낮아지는가라는 그 기작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보면 동일하게 더워져 있다가 보면 뭐 야간이 돼도 도시 쪽에 보면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도시숲 있는 조그만 있는 공간에는 차가워지고 이런 부분이 점점 도시로 내려오게 돼서 열대야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염 일수를 30%나 이제 네. 낮춰주기 때문에 특히나 노약자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런 도시숲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이 이제 몇 해째 계속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이제 각자 계획을 하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좀 어느 정도 투자, 어느 정도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산림청에서는 2019년부터 약 7년째 이렇게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약 2,434억 원을 들여서 도시숲 197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면적이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상당한 건데 산림청이 이제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중요해서요. 우리가 따로 지표를 모았을 때 예.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14.07 제곱미터 한 네. 사람당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2027년까지 15제곱미터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의 15제곱미터면 이제 한 사람당 한 5평 가까이. 예. 그러니까 3 곱하기 5미터 정도.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국제 회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3 곱하기 1인당 3 곱하기 예. 5미터 정도의 숲이 있으면 좀 적정하다라는 기준을 우리도 맞춰서 2027년에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약 지금 한 94% 정도까지 목표 달성에 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27년까지 확대를 하면서 네. 실제로 기후 대응 도시숲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후 대응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높이는 숲, 그리고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해서 예. 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이는 숲, 그리고 자녀 안심 그린 숲 해서 통학할 때 학생들이 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안심하고 숲 그늘에서 네. 그렇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안심 그린 숲,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여름철의 폭염 완화,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 전반적으로 도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숲이 다양하게 조성이 되고 산림청에서 이제 아주 큰 규모의 지금 또 지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숲길을 따라 걸어가면 참 좋을 예.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보는데요. 이 도시 숲이 조성돼서 큰 효과가 있다는 이 효과성 평가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지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효과성을 이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이란 부분이 14.07 정도 한 사람당 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지만 질적으로 골고루 예. 분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든 가구가 300m 이내 거리에 있는 0.5헥타 크기, 네. 그러니까 50에서 100m 정도의 크기에 있는 녹지에 접근할수록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효과성 평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숲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사회적 효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찾았을 때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성도라고 네. 표현을 했고요. 또 경제적 효과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나 폭염을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나 기온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는지라는 네. 이 6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숲 또 산림청에서 정한 우수도시숲에 대해서 예. 사회적, 경제적, 기후적 6개 범주의 6개 지표로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회적인 효과, 또 경제적인 효과, 기후적인 효과까지 6개 지표로 이제 효과성을 평가하는 그런 또 평가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도시숲이 좀 더 이제 효과가 크려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시숲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공유지에서는 조성지 확보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는 도시에는 사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숲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청에서 2024년에 작년에 도시숲 범주에 공동 주거 단지, 그러니까 네. 아파트 숲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공동 주거 단지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것일 수 있고 네네.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또 사유지의 재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도시숲과 연결됐을 때 실제로 도시숲 조성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폐쇄적인 그런 공간도 있겠지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숲이 조성됐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좀 보신다면 우리 골목길에 보면 어떤 집은 나무를 조금 두어둘 때 경계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경계 밖에 두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한 것처럼 어떤 나무를 두었을 때 이게 나만의 나무가 아니라 네. 우리의 나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바꿔진다라면 사유지에서도 우리가 예. 충분하게 도시숲, 나무와 숲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도시숲이 이제 탄소 중립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 또 한편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남산숲입니다. 숲 한가운데 20m 높이의 탑이 서 있습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을 재는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광합성을 잘 하는지, 폭염일 때나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또 폭우가 있을 때 이 숲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국내 연구진이 1년간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잎이 싹 트는 봄부터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6월을 기점으로 흡수량이 점차 줄었습니다. 연중 잎이 가장 울창한 여름에 되려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올여름 유난히 심했던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탄소 흡수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 효율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26.2도를 넘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은 25.6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폭염 일수는 3번째로 많았습니다. 남산숲과 같은 도시숲은 도시의 유일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은 도시숲의 탄소 흡수를 방해하고 늘어난 탄소는 폭염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진은 도시숲의 정확한 탄소 흡수량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센터장님 언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예. 더운 여름이었었는데요. 네. 예. 네, 저희가 지금 틀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나무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잖아요. 예, 이제 예. 숲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양을 좀 흡수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통계 기반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 정책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2.4kg 그리고 산림 1헥타당 6.9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 남산에서 실험 결과는 실측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아, 그렇군요. 대기 중에 있는 부분하고 나무가 얼마 정도 있는 부분을 이제 빼고 보태고 네. 이런 부분하고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그래서 봤더니 헥타당 남산에서는 이제 1년에 1.27 또 창경궁 숲도 했는데요. 한 5.51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이렇게 측정을 하냐면 아주 더웠을 때 폭우나 폭염이 왔을 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숲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폭염이 이제 지속이 또 되고 있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도시 환경, 도시 대기가 이제 개선이 될 텐데 보통 이제 기온이 32도 이상일 경우에는 광합성 능력이 또 떨어진다면서요? 예, 이제 네네. 실제로 이 결과에서는 26도 이 정도 나왔는데요. 그 지역의 어떤 건조성이나 또 습도 이런 지역 상황에 따라서 값은 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예. 어떤 고온이 될수록 이 강압성을 하려고 하는 식물 자체에서도 보면 너무 더워서 기공을 여는데 자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되면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각 초단위별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그래서 폭염이 됐을 때 사람도 힘들지만 나무도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리스크가 계속 누적이 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남산의 결과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남산에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지역은 탄소 흡수 기능보다는 이제 생물 다양성, 경관 보전, 이 목적이 그 숲에 대한 목적이 수자원 함양 등 도시숲의 다른 기능에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조성하는 아주 젊은 숲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헥타당 6.9톤 이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건 도시숲과 홍수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도시숲은 도시 홍수 저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마 2022년 8월에 강남역 사거리 침수는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면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산림 물지도라고 해서 산림이 숲이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지도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자료에 따르면은 숲에 있는 토양은 평균 417mm 라는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할 수 있고 예. 도시 토양은 16.43mm 그리고 투수 블록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360mm의 흡수를 가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숲 토양은 도시보다는 25배 그리고 투수 블록보다는 1.2배 이상의 투수 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수 기능을 늘리는 역할도 홍수를 조절할 수 있고 이 기능을 도시숲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도시숲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조성돼 있는 도시숲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예,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도시숲 관리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시설물을 넣거나 이렇게 더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도시숲 자체에 토양하고 나무하고 숲을 두는 자체를 두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많이 국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숲 자체는 자연 기반 해법의 그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도시 홍수를 줄일 수 있고 홍수가 나면은 물이 계속 흘러만 가면은 홍수가 되는데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 기반 해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 보면 물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숲에서 물을 산림 유량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 그 네. 관측망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31년까지 400개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원지에서 숲이 어느 정도 와서 그다음 도심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예.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는 도시의 폭염을 대비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많은 연구를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도시숲 오늘 생활권 도시숲의 어떤 다양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 좀 지켜야 할 내용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도시숲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기반하여 이제 다양한 도시의 폭염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또한 정서적 그런 안정성 이런 데서 예. 상당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시에서 그런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숲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 산림청 힘만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개인의 소유이지만 이 주는 가치는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공공의 선, 공공을 위한 착한 가치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보내준다라면 실제로 모두 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무 한 그루의 가치, 예. 네, 생활권 도시숲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